자, 우리 경제의 지금 실상을 한번 봅시다. 실상을 가지고. 우리 이번 3월 달에 수출액이요. 전대미문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3월 달 수출이 전대미문이에요. 그런데 3월 달에 자본시장은 가장 취약했죠. 최근 지난 1년 사이에. 자, 이거 봐보세요. 이번 3월 달에 861억 달러를 했는데 861억 달러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 861억,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아무리 높았어도 600억 달러에 대했었어요. 한 달에 최고 기록이 600억 달러 돼. 예? 근데 700억 달러를 건너뛰고 800억 달러로 넘어간 거예요. 이전에 최고 수준이 22년 8월 달 수출액인 660억 달러였었는데 그것보다 200억 달러가 더 돌파한 거예요. 그 700억 달러를 건너뛰고 800억 달러로 퀀터 점프를 한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빨간색 숫자는 뭐냐?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당연히 이끈 거죠. 반도체가 이끈 거야. 반도체가 이끈 건데. 자, 그 결과로 무역흑자도 보게 되면요. 무역흑자도 이전에 100억 달러를 넘었을 때가요. 한 6번 있었어요. 6번. 6번이요. 2015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올해 2월 달까지 해가지고 6번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거의 2배 규모로 20년 3월 달에 257억 달러를 기록했어. 무역흑자도요. 좋지요. 예? 수출이 역대 전대미문 최대 규모이고 그 다음에 무역흑자도 257억 달러로 이렇게 됐죠.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 반도체가 만든 거라 이거예요. 반도체가 뭐냐면 수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가깝고요. 예? 그 다음에 무역흑자에서는 95% 해야 됩니다. 95%나 돼.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혼자 다 만드는 거야. 반도체가.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2월달 기준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거야. 반도체 수출 비중이 쭉 가다가 올해부터 확 점프한다 했잖아요. 2배로. 작년도 2월달에 18% 됐었는데 올해 37% 2배 이상으로 뛰었잖아요. 37.3%로. 그렇죠? 그런데 올해 3월달 봐보세요. 3월달은 37% 돌파해가지고 38% 기록했어. 예? 반도체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올인된 경제예요. 예? 반도체. 자, 이 반도체 경제가 작년 24년도 1월달부터 예? 윤석열 파면 때까지는 평균 한 20% 정도로 이렇게 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윤석열 파면 이후에 25%로 또 껑충 뛰어요. 그리고 4월달부터 이게 또 가파르게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0%로 막 가파르게 올라가기 하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거의 40%까지 지금 육박하는 거야. 한 나라의 한 특정 산업이 전체 수출액의 40% 정도 차지한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선진국가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없어.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효자 상품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는 나중에 반도체가 계속 꺾였을 때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반도체 소위 말해서 소위 뭡니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겠습니까? 반도체 소위 말해서 이 혜택이 잘못하면 이게 예? 그런 표현 안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하고 코스피의 상관성 봐보세요. 예? 작년 그러니까는 우리가 5월달부터 이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하고 앉았다가 쫙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월평균입니다. 월평균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도체의 결과야.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나라 메모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라든가 설계업체라든가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이게 돈 벌었는데 뒤늦게 이제 메모리가 이제 부상이 된 거예요. 부상이 된 거야. 이게 제가 이게 노키아 리스크라고 그랬잖아요. 한국형.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지난해 3분기부터 비상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봐보세요. 삼성전자 이게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인데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
삼성전자가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괜찮아. 이게 그다음에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떨 것 같냐? 1분기가 지금 무슨 이 환율 효과까지 하게 되면 50조가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봐요. 예?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요. 이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예? 증가율이 중요한 거예요. 증가가 그러니까 막 30-40%씩 막 올라가도요. 이게 그러니까는 막 앞에서는 막 90%씩 막 올라가다가 60%로 떨어지고 40% 떨어지면 40%도 여전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꺾입니다. 왜? 그러면 이제 좋은 시절은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자, 하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로 폭등 배경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똑같아요. 하이닉스 평균 주가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작년 3분기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의외로요. 네? 의외로. 7월 1일 날 28만, 하이닉스 주가가,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삼성전자보다도요. 7월 1일 날 한 28만 5,500원 기록했다가, 이게 그 8월 9월 달까지는 그러니까는 그 밑선에서 이렇게 9월 25일까지 거의 그러니까 행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치고 막 올라갔잖아요. 2월 달에 100만까지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탄 거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변화율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시가총액 있잖아요. 기업 가치 크게 떨어졌던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떨어졌던 시기만을 딱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 파란색이 코스피 변화율입니다. 오렌지 색깔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총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인데 보게 되면은 되게 어떻습니까?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시총 변화율이 더 크지요. 더 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갔고 떨어질 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많이 떨어지더라 이거야. 더 많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손실률 추이가 정확히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충격이 왔는데 그 외부 충격이 반도체 충격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지금 3월 달에 지금 현장에 있는 증권사들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이 반도체 주가 헤매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네? 이게 외부 충격, 전쟁이라는 충격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니까 거기서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무슨 전쟁 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줄어들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서만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만 갈 수가 없어. 그럼 외부 충격이 나타날 때 이게 반도체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올해 2분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이후는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요. 그런데 하여간 반도체 충격으로 이게 나타났을 때는 코스피 전체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코스피 전체 충격으로요. 예? 3호 대출 시한폭탄은 그건 또 부수적인 거고 하여간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이란 전쟁 이후에 충격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한 20% 떨어졌어요. 3월 말 기준으로요. 3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에 S&P 500은 한 8.7% 떨어졌고 니케이가 13.2% 떨어졌어요. 근데 삼성전자만은 23.3%, 하이닉스는 27% 떨어졌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의 평균을 내게 되면 24.5% 떨어졌어요. 지금 뭐냐면 떨어질 때 충격에 가장 취약한 게 한국 코스피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주라 이거예요. 네? 반도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충격이 없으면은 상관없는데 충격이 없으면 잘 나가겠죠. 그래서 한국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가장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충격이 나타나자
충격이 나타나자마자 이런 정반대로 가장 그러니까 손실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손실률이.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도 봐보세요. 환율도 봐봐. 무역흑자가 257억 달러를 기록했어. 3월 달에.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205억 달러 넘어버린 거니까요. 예? 우리 역사 속에서, 무역 역사 속에서. 예? 3월 달에 그다음에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40억 달러를 투입했어. 예? 근데도 원화 가치 하락률이 제일 커요. 엔화보다도 2배가 넘어. 엔화보다도. 예? 이 전쟁 이후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가하고 환율에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충격, 불확실성, 공급망 불확실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진정이 되고 앞으로는 평화스러운 시대가 열릴 거냐.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으니까요. 무질서 시대가 도래했대요. 무질서 시대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트럼프 한마디에. 그거 왜 그랬습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 경제가 지난달에 주가하고 환율에서 보여주는 가장 취약성을 그러니까 드러내고 있는 거야, 지금요. 드러내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반도체 리스크가 발생한 다음에 반도체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냐고. 예?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석유를 지금 구하기가 힘들었어. 석유 가격이 유가가 폭등을 했어.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데를 구간했어.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리스크가 발생하면 반도체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반도체 의존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냐고요. 예? 이런 얘기 할 거냐고요. 예? 수출도 그러니까 타격을 입고 다 그럴 텐데.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한 거지만은 이게 이 상장 기업회사에서 매년 4월 초면 이게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결산법인들, 상장 기업들, 유가증권,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만 가지고 한 건데, 이거 봐보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상장 기업들이 2024년도보다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다 감소했어. 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놨잖아요. 이거 한국거래소라고 됐네. 한국상장회사협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때문에 다 이게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3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으니까는 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나라로 전락한 거야. 예?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방산무기 팔아가지고요. 이 반도체는 여러분들 알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여러분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을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요.